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장 매너의 실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매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죠. 인사. 그래서 그 인사는 반가움을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존경함 내지 반가움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인사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예의 있게 하느냐,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건 역시 이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맞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기본적인 기능이랄까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인사의 기능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기본적으로 좀 어색하죠.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소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호의와 환영을 표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사란 좋은 그 인간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사의 형태들은 그동안 좀 여러 가지로 변해 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먼저 유목 생활이나 개척 생활 등, 그러니까 이동이 많은 그 생활을 하는 민족들은 생업상 수평적인 인사가 발달을 해왔습니다. 또한 농경 생활과 같은 한 곳에서 정착해 온 생활을 하는 민족들은 허리를 굽혀서 하는 그런 수직 인사가 발달해 왔습니다. 또한 동서양적인 배경을 보면요, 서양엔 역시 그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보죠. 서로 몸을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형태의 인사들이 발달해 왔는데, 대표적인 걸로 악수한다든지 포옹한다든지 키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동양에서는 역시 그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신분이라나 또 계급, 나이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인사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인사법으로는 서양의 악수나 포옹이나 키스와 달리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든지, 또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다든지, 또 고개를 숙여서 절한다든지, 그래서 절하는 방식의 인사가 대체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하는 기본 자세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요, 누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는 인사는 예의에 맞게 정중하게 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또 인사를 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인사는 하는 것이 맞다. 역시 또 인사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 진심이 담긴지 안 담긴지는 형태, 모양, 얼굴, 뭐 여러 가지의 그 뉘앙스, 바디랭귀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사는 누굴 보든지 내가 먼저 하고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하고 또 가리지 않고 하게 하고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 인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세다. 자, 다음 인사의 포인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데는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진심에 우러나서 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스마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표정이 밝더라도 눈을 보지 않고 하는 것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인사할 때는 형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밝은 목소리로 성의 있게 관심을 표현하는 말이 덧붙여져야 되죠. 그리고 약간의 그 몸동작,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이런 것들이 인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종류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경례. 절 대신 인사하는 것이 이 경례입니다. 그래서 경례는 크게 숙이고 또 멈추고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동작들을 연속해서 하는 것이 경례인데, 자, 멈추는 동작은 절의 맵시와 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또 이럴 때 남자는 양손을 달걀 모양처럼 말아서 그 엄지로 주먹 속이 보이지 않게 해서 바지의 양쪽 재봉선에 이렇게 부드럽게 붙이고 합니다. 또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교차시켜서 아랫배에 가볍게 된 형태로 허리를 어느 정도 숙여서 인사하는 것. 이게 바로 경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례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의식 경례라고 해서 배례, 그러니까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하고 서로 이렇게 크게 인사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큰 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우리 큰 절은 어떨 때 하죠? 의식, 그러니까 뭐 제례 때, 그 다음에 추모식에서 절을 할 때, 또 아니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할 때,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부모님께 세배를 드릴 때 역시 큰절을 하죠. 이럴 때 이제 의식 경례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큰 경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정중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 상태에서 허리를 45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위에 어른들이라든지 경의를 표할 때, 또 아니면은 사과의 뜻으로 인사할 때, 가끔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에서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주로 이렇게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폴드 인사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경례, 정중례에 속하겠습니다. 다음 평경례는 보통 인사로서 허리를 30도 정도 숙여서 하는 인사입니다. 어른들이나 또 같은 또래에게도 이렇게 하죠. 아니면 고객을 응대할 때, 또 상사에게 인사할 때도 보통 우리가 이제 평경례, 보통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45도에 비해서 조금 허리를 덜 숙이는 30도. 자, 다음은 반경례, 허리를
15도 정도 숙여서 인사합니다.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손 위에 사람, 아니면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들한테 그 경례에 답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경례 형태가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수. 자, 악수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악수를 많이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과 우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마주 잡는 건데, 중세까지는 약속을 인정하거나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통상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 유래를 살펴보면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전쟁 때,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적군을 만나서 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령한 군대가 마을을 방문할 때, 자, 내 손에는 무기가 없다, 또 해칠 의사가 없다, 안심하라, 무장 해제됐다, 이런 뜻에서 오른손을 내미는 것을 미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수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방법이랄까요? 잠깐 소개를 하면, 손을 팔꿈치만큼 올려서 서로 너무 세지 않게 어느 정도 손을 부드럽게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또 손을 잡고 흔들 때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지 않는 것도 예의가 되겠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각국 그 대통령이나 뭐 수상들을 만나서 회담하기 전에 악수를 할 때 너무 손을 세게 움켜쥐어 가지고, 미국 그 아베 수상하고 회담하기 전에 손을 움켜쥐어서 아베 수상이 아주 인상을 이렇게 가볍게 뭐라 그럴까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포즈를 취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신뢰되는 형태이다. 그 다음에 손을 이제 잡고 난 다음에 서로 흔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흔들면서 너무 아래 위로 높이, 아니면은 또 흔들 때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흔드는, 이건 아주 결례입니다. 또 윗사람과 이 악수를 하고 흔들 때는 자연스럽게 윗사람이 흔드는 대로 따라 흔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시선은 역시 우리가 인사니까 눈을 보는 것, 아이 컨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인사를 할 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되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람이든 또 윗사람이든 할 때 과도하게 이렇게 악수할 때 허리를 숙이는데, 그건요 그렇게 이 글로벌 매너에 맞는 형태의 악수법은 아니다. 물론 손이 사람이라든지 또 많은 연장자라든지 예우를 해야 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꼿꼿하게 서는 것보다는 허리 내지는 고개를 가볍게 어느 정도 그저 한 15도 미만, 10도 이 정도 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왕족을 대하는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예의에 맞다. 다음 그
그 장갑의 문제입니다. 악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갑을 벗는 것이 맞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는 서로 악수할 때 장갑을 끼고 방역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악수를 할 때는 장갑을 벗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과도하게 뭐 작업 장갑을 낀다든지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장갑을 낀 채 신속하게 대응하는 편도 괜찮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전에 그 악수할 때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인사할 때 악수할 때 포개에 손을 넣고 청와대에서 한번 악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서양의 형식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다. 왜 그러냐? 여긴 우리나라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라고 앞쪽에서 우리가 그 매너에서 한번 소개한 것처럼 그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건 바람직한 예의는 아니다. 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그 악수할 때 이제 순서를 잠깐 보면요. 손을 내밀면 그럼 누가 내밀어야 되느냐? 여성이 남성에게,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 선배가 후배에게, 나이 많은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악수의 순서에 맞다. 그러나 요즘은요, 다른 건 다 그냥 맞더라도 여성이 꼭 남성에게만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요즘은 남성도 여성에게 서로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는 악수를 청해도 무방하다. 자, 다음 앞에 인사의 종류 중에서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목례입니다. 목례. 보우라고 하는데 이건요, 가볍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표하는 것, 경의를 표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눈인사와 아주 비슷한 겁니다. 너무 좁은 장소에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인사하는 게 사실 좀 거북하고 불편할 때가 있죠. 또한 오늘 벌써 한 번 이상 마주쳤는데 또 인사할 때는 아주 가볍게 인사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인사의 종류들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배례 90도로 엎드려서 절하는 큰절, 그 다음에 45도로 하는 큰경례 정중례, 그 다음에 30도로 하는 평경례 보통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경례, 보통 우리가 이제 양례라고도 합니다. 양례. 그 다음에 이제 목례 5도 정도 눈인사하는 것. 자, 오늘 인사의 형태가 거기까지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또 한번 보면 우리 그 키스. 키스는요, 동양 쪽보다는 구미 지역에 널리 펴져 있는 인사법이죠. 영국, 미국에서는 키스라는 한 단어만 우리가 보통 통용을 합니다. 그러나 라틴 쪽에서는요, 우정의 키스로 얼굴이나 뺨에 하는 것을 특별히 키스라고 하지 않고 오스쿨룸, 또 애정으로 얼굴에 하는 키스는 바시움, 연인들끼리 입에 하는 키스는 사우비움. 그래서 키스도 라틴 쪽에서는 그 방법, 경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한다. 오스쿨룸, 우정, 바시움은 애정, 그 다음에 사비움은 연인들끼리.
그렇게 종류가 다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키스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다 그럴까? 몇 가지 보겠습니다. 키스는요,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존경 이러한 뜻을 뜻으로 자신의 입술을 상대에게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입과 입을 정면으로 하는 것은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만 당연히 허용되어 있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남녀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이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서양에서 많은 여성들이 우정의 이 키스를 사교에서 활용하죠. 다음, 부모 자식들 간에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키스를 많이 하는데, 부모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유아기 뭐 조금 이럴 때는 입에 키스를 하기도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부모는 자식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요, 자녀는 담내로 부모의 볼에 키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대한 정중한 인사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상반신을 굽혀서 가볍게 손등에 입술을 대는 인사법. 가끔 무슨 파티라든지 왕족들의 그 접견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무대에서 가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때 여자들은 손가락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준다든지 다치지 않게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구미 각국에 널리 행해졌지만 오늘날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 라틴 국가에서는 아직도 사교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에티켓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엠브레스 포옹입니다. 포옹은 뭐 우리도 요즘 이제 많이 하죠. 오래간만에 만나면 남녀 구별 없이 서로 가볍게 포옹하고 서로 등을 두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가움, 친밀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인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라틴 또는 그 슬라브 쪽 나라에서는 이 오랜만에 만난 친척, 친구 이럴 때 꼭 포옹하고 양쪽 그 입술을 맞추는 습관,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만 잡는 악수보다는 훨씬 친밀감이 넘치는 표현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라틴, 슬라브 이쪽 유럽은 어딘지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한다 그럴까 확인해 보면 라틴은 주로 남유럽 쪽이죠. 옛날에 로마 지배층들이 지배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또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 스페인, 뭐 포르투갈, 루마니아 이쪽 지역이 바로 라틴 쪽이고, 그럼 슬라브는 어디냐? 구소련, 동유럽 이쪽이죠. 폴란드, 체코, 유고, 불가리아 이런 쪽. 그래서 역시 이 전통적으로 유럽 쪽의 이 정통 매너 이쪽이 이 방식들이 고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커트시. 역시 아까 우리가 그 상반신을 굽혀서 여성의 손등에 인사하는 것처럼 이것도 요즘은 굉장히 좀 많이 현대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인사법은 아닌데 왼발을 뒤로 물리고 무릎을 굽히고 인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PPT 그림에서 보는 이런 형식이죠. 그림의 오른쪽은 영국 그 왕실 그러니까 왕세자비들이 인사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커트시 인사법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가끔 무대 인사할 때 무대 공연에서 커튼콜 할 때 이제 이 인사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또 남자들은 신이나 아주 높은 성직자 앞에서 이와 같은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부인들은 황제, 황후, 황족들에 대해서 커트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사실 많이 사라져버린 인사의 방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별 좀 인사법들, 특이한 방법, 특이한 인사들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역시 악수. 이건 뭐 미국이나 뭐 유럽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미국식은 손에 힘을 좀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힘을 주고 흔든다. 그 다음에 손이 사람일 때는 격려의 뜻으로 아래 사람한테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는데 가끔 우리 이제 역시 가장 많이 보이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하고 인사하면서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결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대통령 같은 대통령들끼리는 급이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역시 독일은 독일답죠. 강하고 짧게 흔듭니다. 예. 그 다음에 프랑스식은 악수할 때 아주 부드럽게 세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중남미 쪽엔 여성과 악수할 때는 손등에 아까 입을 맞추는 형태가 많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별 의미 없이 서로 손을 잡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데 이제 가장 그런 경우가 어떠냐, 정치인들 보면 캠페인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죠. 자, 다음 목례.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유교 영향권 나라들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급자든 연하자일수록 먼저 더 낮추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 그 다음에 뭐 입맞춤, 또 Y. 이건 주로 두 손을 모으고 팔과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Y 이렇게 합장하는 자세로 이제 한다는 거죠. 주로 태국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마스테. 인도 전통 인사죠. 당신 앞에 절합니다라는 산스크리트의 뜻이 나마스테.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에서는 살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멕시코 쪽에서는 아브라소.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중남미 나라들 서로 껴안고 키스한 후에 친근함을 표시하고 또 어깨를 두드리고 또 훨씬 더 신체 접촉이 많기도 하고 시간도 길다. 그 다음에 이 폴리네시안 쪽에는요 서로 코를 비비기도 해요. 코를 비비기도. 그래서 뉴질랜드 북섬이나 그 마리오족 반가운 남자가 만나면 흥기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흥기는 코를 서로 2번씩 비비는 것이다. 또 터키 쪽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볼을 비비거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아주 특이한 것,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마사이 쪽들은요 만나거나 헤어질 때 존경과 친근함의 표시로 서로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데 이건 참 그 지역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기가 참 당혹스럽죠. 그 다음에 에스키모족들은 서로 뺨을 치는다는 것이 반갑다는 인사이라고 해요. 또 티베트인들은 서로 귀를 잡아당기면서 혓바닥을 길게 내미는 것이
이 친근함을 표시한다.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당혹스럽기도 하는 일종의 인사가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호칭경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 호칭경어는요, 에티켓에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자신과 상대편의 나이 또는 상대의 위상, 대화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호칭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상별 우리가 호칭을 좀 보면 상사들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성과 직위에 님자를 붙이는 것, 또 이름을 잘 모르면 직위에 님자를 붙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또 부하나 동료 직원들 할 때는 직함으로 일하는데 김과장 아니면은 이름으로 말할 때는 무슨 씨 아래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초면이라든지 선임자일 때는 님자를 붙이는 것이 당연하고요. 호칭을 칭할 때는 나라고 합니다. 예. 자신을 칭할 때 부하들이나 동료 직원들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저보다는 그 다음에 부하라도 연장자일 때는 당연히 적절한 예우가 필요한 겁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장유유서입니다. 부하라도 나이가 많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 자, 요즘 참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이 사회적 생활을 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 예민한데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을 부를 때는 무슨 씨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배의 여직원을 부를 때도 무슨 씨 말을 넣는다거나 편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또 직위가 있을 때는 그 성 앞에 그 직위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리라면 김대리, 이대리 이렇게 성 뒤에 직위를 붙여서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겁니다. 또 손아래 남자 직원이 선배 여직원을 부를 때는 당연히 선배님이나 부르고 또 직위를 있으면 직위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맞죠. 바른 그 호칭은 사실 동년배 또는 나이 차이가 위아래로 10년을 넘지 않을 때는 씨라고 하면 됩니다. 씨. 또 열상 이상 많을 때는 무슨 선생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라고 붙여서 부르면 무리 없이 다 통용이 되겠다. 또 위아래 5살 범위 내에서는 편하게 할 때는 형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연상의 학업자를 부를 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내보다 나이가 많은 학업자를 부를 때 예를 들어 김형, 이형 이렇게 부르면 무리 없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또 처음 만나는 사람 또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은 사람 연장자들 이럴 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면 무리 없다. 또 동년배나 연하연상의 학업자들에게는 님을 뺀 선생이라고 하면 무난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나, 저 이렇게 쓸 때 그 가장 뭐라 그럴까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방법이 다른 회사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를 칭할 때는 우리 회사가 아니고 저희 회사가 맞습니다. 저희 회사. 꼭 그렇게 기억을 해놓고요. 자, 서양인들에 대한 호칭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동양하고 달리 서양에서는 이름을
first name, 즉 다시 말해서 given name과 그 다음에 또 중간에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갈려지죠. 갈려진. 그래서 first name, given name은 통상 우리로 이야기하면 본명에 해당합니다. middle name은 우리나라에서는 쓰질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last name, family name은 우리로 말하면 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 이, 박, 전 이렇게. 그래서 제 이름으로 말하면 형규전이 되겠습니다. 형규가 first name, given name, 그 다음에 전이 last name, family name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호칭은 미스터, 미시스 외국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또 의사나 교수나 이렇게 전문 직업 또 아니면 고위 관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통상 우리가 이제 경칭을 씁니다. 그래서 미스터 앞에 우리가 대통령을 말할 때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신에는 미스터보다는 닥터를 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 불러주는 것이 예의다. 자, 다음 이 소개하기 전에 바른 경어법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건 굳이 교재로 설명 안 하고 제가 칼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그 병원장이 이제 소개하는 건데, 손님이 내일 아침 10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네, 가능하신 부분이세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제 답변을 한다는 거죠.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바른 표현은 네,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원장 선생님이 그놈의 가능하신 부분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아무리 지적해도 바뀌질 않아서 공표와 꼬표, 그러니까 OX로 표시까지 해줘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분의 또 얘기는 직원들이 걸핏하면 손님에게 무슨 요일에는 예약이 어려우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들으면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아니, 예약을 한국말로 할 텐데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냥 예약이 된다 안 된다 속 시원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바뀌지 않는답니다. 유통 서비스 업계가 쉽고 올바른 우리말을 쓰자고 캠페인을 앞다퉈서 벌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항공사 회장이 임원 전체 회의에서 이쪽이십니다 같은 잘못된 사물 존칭을 좀 그만 쓰라고 얘기하면서 화제를 모았고요. 이후 롯데, 현대, 신세계 이런 백화점들, 그래서 카페베네 같은 커피 전문점, 또 병원 이런 데서 높임말을 팻말로 제작해서 상담 창구나 매장 곳곳에 붙여 놓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현대카드 등 몇몇 카드 보험사들도 ARS 직원들이 쓰는 말 중에 쉽고 정확한 말로 손보기로 했답니다. 그럼에도 기이한 서비스 언어는 여전히 곳곳에 넘쳐나죠. 최근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라는 말을 쓴 아나운서 윤영미 씨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매 가능하세요 같은 말을 두고 서비스 업계 3대 바이러스 언어라고 했답니다.
손님을 고객님으로 부르는 것도 비슷하죠. 손님, 고객 모두 이미 높임말입니다. 근데 다들 여전히 고객님이라고 잘못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말은 전염성도 아주 강합니다. 금세 퍼지고 다들 습관처럼 받아들입니다. 서비스업계에서 흔히 강조하는 소위 쿠션 언어들이 이상한 표현을 부른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백화점 유통업체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서비스 교육센터 강사가 손님이 뭘 물었는데 곧바로 모른다,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항의를 듣기 마련이랍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같은 말을 넣어가며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해야 한다고 가르친답니다. 업계에서는 그걸 쿠션 언어라고 부른답니다. 문제는 쿠션 언어를 쓰라는 지침이 종종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안타깝게도 품절이 되어 구매가 힘드십니다. 정말 이런 어색한 말까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정신은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같은 표현이 훨씬 낫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런 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높임법으로 대답해도 존칭을 왜 안 쓰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왜 반말하느냐고 대뜸 화내는 사람들이 요즘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면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기업 차원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면세점 고객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는 이모 씨는요, 유통업계 특성상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 올바른 어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틀린 말을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물붓기 기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절대 이런 쿠션 언어 또 과도하게 높임말이 잘못된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고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의 5단계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